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 뚜껑을 열어봤더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계속 보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계속 박빙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과연 누가 승리할지, 그리고 승리를 하더라도 대단히 미세한 차이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예상도 참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어떤 선거나 경선과 달리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결과 공표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권의 단일 후보를 뽑는 선거고, 네. 이것이 양측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또 특히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공표하지 않고 관계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오세훈 후보가 사실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사실은 열세다. 그렇죠? 소위 뭐 스포츠에서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이겨서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어찌 보면 처음 출발할 때는 열세 약세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선대위원장으로서 승리의 요인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중도 확장성인데, 그 중도 보수 성향의 오 후보가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그 무당층의 일부를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슈 측면에서는 LH 사태로 심판론이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3당보다는 제1당의 후보에게 표쏠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어떤 역량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봤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1야당으로서 책임성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하라는 그런 서울 시민들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선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견,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약속대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네, 물론이죠. 예. 경쟁은 치열하게 하는 것이 뭐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고요. 또 선거를 함께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안 대표께서 적극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서 안 대표님을 모셔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신환 위원장님도 당내 경선 당시에는 경쟁자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패배하신 이후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고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같은 당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모셔서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하시도록 노력을 하실 텐데, 안철수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하고 오신환 후보가 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다,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본인이 대의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요. 또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그 쟁점이요. 소위 말하는 연립시정 문제인데요. 두 분 다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나중에 최종 당선을 하시면 함께 연립시정을 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전히 유효한가요? 저는 이제 더 큰 서울시의 비전들을 공유하고 또 두 양 진영이 힘을 합쳤을 때
서울시에 대한 발전,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일화에 대한 그 확장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양 후보 간의 깊이 있는 교감은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교감의 형태가 연립시정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문서화돼서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제 후보 간에 여러 차례 이제 만남을 갖는 동안에 네. 정책에 대한 공유, 또 서로 비전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예. 또 그 이후에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서로 힘을 모으자라는 어떤 깊이 있는 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선거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제기하는 우려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감정 싸움의 앙금입니다. 서로 상처를 네. 많이 받으셨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화학적인 결합 다 풀고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두 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네. 또 정치를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뭐 갈등 해소는 지금부터 저는 뭐 같이 힘을 모아서 승리하는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본선 대결이 남았습니다. 물론 네. 지금 여론조사야 오신환 후보가 우세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나중에 결과는 달랐던 적도 있고요. 박영선 후보는 특히 여당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서울시 의원의 다수, 구청장의 다수, 또 국회의원 다수가 현재 바닥을 막 뛰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의 선대위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실 예정이십니까? 그 민주당의 조직이 뭐 구청장이나 시 구의원들 뭐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네. 뭐 판세가 팽팽할 때는 조직력의 선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민심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바람이 크게 불 때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열린우리당도 과반 의석의 서울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예. 그 민심의 바람을 맞고 한 방에 무너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 부동산 실정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아픔, 힘듦 뭐 이런 것들이 또 LH 투기 사건들로 통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그런 뭐 분노 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바람이 조직을 압도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영선 후보가 오늘 야권 단일 후보 선정 소식을 듣고요 하신 말씀이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구도다 이렇게 말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서울의 미래는 제가 경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네. 예, 제가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서울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오세훈은 서울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의 과거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박 후보가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질수록 답이 없다. 아하. 저는 본인의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승리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거티브는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집중 공략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오늘도 김태년 원내대표 또 대표 직무대행이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면요. 네. 전술적으로 가장 큰 패착이 이 내곡동 네거티브를 전면에 앞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에 그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에 이미 다 써먹은 것을 다시 재탕 삼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H 사태를 덮어보겠다고 들고 나온 꼼수라고 보고요. 시민들도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경선에서도 오 후보가 압승한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때려주는 것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저는 이거는 정치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것을 서울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거티브 공세의 일환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아마 그 서류 같아요. 국장 정결이었다고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그 서류와 관련된 다른 그 흔적들이 오 후보께서 전결을 통해서 모르셨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흔적들이 있다. 이런 이제 증거들을 얘기하던데요.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까요? 드러나도?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내곡동의 처가 땅이 그 지구 지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압력을 행사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건데 또 정부에서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을 오세훈 후보가 그것을 특혜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집어넣느냐 라는 것이 쟁점이 돼야지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논점이 빗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토착 왜구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역시 네거티브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양측이 모두 다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은 혹시 불가능할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토착 왜구 프레임은 지난 4.15 총선이 한일전이다라고 규정 짓는 그 측이 그리고 민주당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 지금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의 무슨 캔맥주나 옷티 하나만 입어도 그것을 친일파니 토착 왜구난이 몰아세웠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 측은 일본 도쿄에 호화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고 또 일본 항공의 주식을 배우자가 그것을 사고 뭐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히려 1가구 2주택 투기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일본 자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문제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자기가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적인 측면에서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측 모두 네거티브는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